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이런 특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요? 아니 글쎄, 캔디가 원곡이 있다는 걸 모르는 K-pop 둥이들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발빠르게 접하고 이게 진짜 이 K-팝의 기강이 무너졌다. K-팝 역사의 근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K-팝 메이트 안에서의 어떤 시급한 메시지가 내부로부터 이제 막 올라와서 뭐 라떼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저희 K-팝 강의 듣고 가셔야만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약간 생존수기 같은 느낌이죠. 예, K-팝을 몸으로 즐겨온 사람들로서 그렇죠. 이제 한번 훑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1시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가야죠. 예, 오늘도 1시간, 오늘은 K-팝의 역사를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1월 22일 일요일 첫 곡으로 H.O.T의 캔디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곡입니다. 오늘 언제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저도 이제 뭐 오프닝에 반 농담처럼 K-팝 근본주의자라고 했는데 너무가 더 심하네 여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걸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음악을 듣고 K-팝을 이렇게 접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속상함을 느껴요. 저도 약간 아쉽다. 이게 알고 들으면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뭐 이거보다도 이거 알고 들으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이 나왔을 때. 이 생존하시지 않았던 K-팝 둥이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곡이 1996년 발표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브 멤버들은 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뭐 아이브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96년 정도면 정말 그 이제 진짜 최전선에 있는 지금 이제 신인 그룹들은 거의 세상에 아직 부모님도 조차 만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간이고 또 이 캔디가 NCT 드림이 이번에 리메이크를 하면서 했던 그 마케팅 가운데 하나도 이제 가족 중에서 클럽 H.O.T가 있으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K-팝 열정적으로 둥이들, 우리 둥이들 클럽 H.O.T가 곧 NCT들의 팬이고, 제 친구들도 제주에서도 그런 원성이 많았거든요. 내가 자웅동체면 어떡하냐. 내가 한 몸인데 내가 클럽 H.O.T고 내가 NCT인데.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은 아닌데. 근데 진짜 웃어야지 뭐. 웃어야지 뭐 어쩌겠어. 웃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좀 다사다난한 연말을 보내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원곡 오늘 저희가 H.O.T의 캔디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NCT 드림의 캔디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뭐 비슷하다, 뭐 다르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털 패션 맞아요. 귀엽다는 반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리지널을 보셔도 그때도 이런 귀여움이 있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은 패션까지도 그 당시에 H.O.T의 오리지널을 좀 같이 이제 뭐 리바이벌을 해서 이제 무대에서 보여준 의상들인 거라서 되게 좀 재미있는 비교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맞아요. 뭐 10대들이 열광적으로 사랑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악 스타성과 연결된 것들이 뭐 패션 아이템이랄지 문화적인 현상이랄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게 만들었던 또 그런 포인트도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다. 특히 캔디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또 이제 우리
아가 K-팝 둥이 분들은 좀 옛날 노래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거의 지금 30여 년에 가까워져가는 전의 네. 곡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K-팝 안에서 유산이 남아있는 네.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집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저희의 정말 소중한 K-팝 둥이 분들이 어디 가서 진짜 K-팝 알못 소리 들으면 저희가 속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팝의 원류를 찾아서 오늘 여러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좀 정말 이건 라떼 K-팝도 아니야. 이건 거의 뭐 유물 발굴 수준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박물관 느낌이니까요. 저희가 먼저 털고 올게요. 네, 그렇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나 테마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보니까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럴 때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뭐 폴라 드려요, 뭐 사인 포카 드려요,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저희는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네. 하나하나 저희가 소중히 모시도록 할 테니까 네.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움직입니다. 네. 자,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K-팝 역사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어이 언지원이 니를 생각하는 언덕기 지금 우리 H.O.T 오빠한테 노래 들어야 되거든. 와 안승호의 112만 번째 부인 안서운 부인 우리 재키 오빠들 이번에 가요 톱10 1등한 건 니 모르나? 네 뮤직뱅크 1등이 있기 전에 가요 톱10 골든컵이 있었고요. 응원봉이 있기 전에 하얀 풍선 노란 풍선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의 K-팝 조상님, K-팝의 근본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K-팝 역사 강의. 이거 안 돼. 우선 BGM에서 한번 터졌고 아니 BGM에서 BGM 처음 들을 때 되게 익숙한데 이거야? 익숙한데 뭐지 하다가 그리고 블럭 씨가 이제 그 노래에 동요하면서 대사를 한번 씹으면서 저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은지원 아니고 언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블럭 씨는 오리지널 이제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 서울 토박이여가지고 네. 사실 내심 긴장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경상도 오리지널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 또 지고 싶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블럭 씨가 들어오기 전에 막 이거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안지원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연습을 해서 옆에서 저도 막 바들바들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망한 것 같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K-팝 역사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꼽을 것들은 이제 반항 원조, 청량 원조 그리고 원조 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제 정말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빅매치들이기 때문에 배수지인의 심정이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오늘 어떤 선곡이 등장할지 가시죠. 기대 만만이고요. 자, 우선 그럼 첫 번째 반항의 원조부터 함께 가볼까 하는데 이것도 빅매치네요. 우선 어떻게 할까요?
뭐 언제나처럼 우리 네, 블럭 퍼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 반항 원조를 되게 공교롭게도 그 둘 다 DSP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네요. 상당히 흥미로운데. 호호. 그러니까요. 네. 저의 픽은 클릭비의 백전무패. 이것도 명곡이죠. 사실은 그 클릭비를 고민했던 이유가 K-팝 초기는 사실 반항 그 잡채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원류 뭐 아까 얘기했던 전사의 후예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교실이데아가 있었고 그럼요. 맞아요. 그런 어떤 반항과 어떤 질풍노도 그리고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학원별곡 이런 것들 쭉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형광펜 이렇게 그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네. 주옥같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K-팝의 이런 역사가. 곡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가져온 곡은 이제 그 반항의 세대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었던 클릭비인데요. 클릭비 자체가 뭐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막 반항적인 막 어떤 소셜 메시지라든지 막 이런 걸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원류이자 논외에 가까운 서태지 아이들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최초의 아이돌 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클릭비 그 당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샤프하고 맞아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1세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비주얼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비주얼이 또 좀 반항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밴드라는 포맷이나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뭐 밴드는 반항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랩도 그냥 이렇게 곁다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제법 공들여서 했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DSP가 SM이 나오면 뭘 내면 한 명을 더해서 나온다. 이거 포인트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SM 플러스 1은 DSP. 이거 공식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데뷔한 다음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데뷔시킨다. 그렇죠. 발빠르게. 뭐 누가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H.O.T가 5명이 딱 나오고 그다음 잭스키스가 잭스키스가 나오고 6명으로 나오고 신화가 이제 6명으로 나오고 클릭비가 7명. 그리고 SES가 3명으로 데뷔를 하면 핑클이 4명으로 데뷔를 하는. 그렇게 하래도 못할 약간 그런 흐름이었죠. 이게 참 재미있었던 그 K-팝 정말 초기 당시에 재미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요 1세대 때는 정말 반항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약간 좀 이제 짐승으로 넘어가고 치명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반항이라는 게 좀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강렬함의 축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뭐 세기말 정도까지는 진짜 뭐 학교에 대한 반항,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아니면 그냥 사회 자체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걸로 전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계열에 있는 곡을 제가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또 H.O.T의 노래가 나갔는데 이 팀 노래가 안 나가면 시대적으로 좀 서운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잭스키스의 제목부터 사실 반항적이죠. 너무 반항이죠. 로드 파이터. 아이돌 그룹이 파이터라는 제목을 심지어 로드 파이터예요. 그죠? 약간 거리에서 그냥 길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스트릿 출신이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어요. 가사부터가 달아오르는 거리를 밟아. 더 빨리 달려.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그 텐션 유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달려. 그러니까요. 이 곡이 들어보시면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종일관 달립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 시작할 때부터 근데 약간 저의 느낌은 나쁜 짓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로드파이터가 지금 거리에서 난 지금 거친 거리에 한 마리의 짐승이다 이런 느낌으로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게 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비를 막 맞으면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막 더 빨리 달려 막 뭐 나의 눈물이 뭐 거의 보이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려. 기본적으로 좀 거리 출신인데 좀 여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이미지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비트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요 당시쯤에 이제 또 같이 개봉을 했었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막 오토바이 막 타고 뭐 이제 뭐 어디가 아프고 막 여기 또 비를 맞고 뭐 이런 청춘의 아픔, 예? 고독, 슬픔,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온몸으로 뿜어지는 뭐 작품들이 이제 당시에 많았는데 뭐 잭스키스의 이 곡도 뭐 그 계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곡은 뭐 사실 뭐 전 제목부터 더 이상의 반항을 뭐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흥미로운 게 그 부제가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음악 방송 뭐 행사 이런 데 나갔을 때 붙었던 그 영상들에 붙은 부제에서 유추되는 부제인 것 같은데 이제 광란의 사랑이라는 부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길에서 싸우긴 하는데 이제 여리고 이제 사랑의 슬픔에 몸부림치면서 빗속을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두 발로 달리든 이제 오토바이로 달리든 달려나가는 청춘의 아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에 이제 눈물을 숨기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여려. 자, 그러면 저희가 반항의 원조로 꼽아본 K-pop 역사 강의 1강 두 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의 로드 파이터 그리고 블럭씨가 추천해주신 클릭비의 백전무패 함께하고 올게요. 클릭비의 백전무패 그리고 잭스키스의 로드 파이터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거친데 고작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이 거침의 원인은 이별이다. 그러니까요. 슬픔,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분노로 또 표출되는. 너무 웃겨. 저희 지금 여기 약간 여러분 코너예요. 오늘도 코인 노래방이 열렸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기억해요. 진짜 저희 세포 하나하나가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따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리듬, 비트, 소울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린 시절에 들은 음악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단하구나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역사를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새삼 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다음 저희 2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조 청량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요건 또 제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못 참죠. 원조 청량은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곡을 가져가 봤는데요. 이 곡은 아마 다른 어떤 청량의 원조라고 이야기되는 곡들보다 조금 들어본 분들이 덜 계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의외로 지금 좀 어린 우리 K-pop 둥이들도 얼굴이 익숙할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로 이제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너무 좀 흥미롭게도 이 팀은 사실상 1집밖에 내질 못하고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슬픈 결말을 맞기는 했지만 멤버 가운데 이제 지금 거의 뭐 로맨스 드라마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서현진 배우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박희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당시에는 박재영이라는 본명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박재영 씨 이렇게 배우로 더 유명한 그룹 밀크의 Come to Me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뒤에 이어서 제발 잊어버려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이 노래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저 김유나 또 왜 저러냐 이러실 텐데 이거는 거의 약간 툭 치면 부모님 이름 나오는 것 같은 수준으로 진짜 뭐 바로바로 이어져줘야 되는 아주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 곡이 그리고 이 밀크라는 그룹이 제안에서는 이제 요 약간 청량 특히 이제 이 팀은 걸그룹이니까 걸그룹의 청량의 근간을 만들었다면 역시 SES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I'm Your Girl이나 Oh My Love 같은 곡이 그냥 이게 걸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산뜻함의 전형이다 이런 거를 보여줬다면 그 뒤를 이어서 핑클이 이제 뭐 영원한 사랑이나 화이트 같은 곡들로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걸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큼함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밀크가 제안에서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좀 다 겹쳐진 팀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SES의 그런 어떤 요정 같은 정말 핑커벨 같은 느낌의 정말 해맑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핑클이 가지고 갔었던 친숙한 친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순수한 또 이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하얘요.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막 힙한 카페 같은 것처럼 그냥 온 벽이 새하얗니다. 의상도 하얗고 맞아요. 진짜 뭐 그 소품도 다 새하얘서 막 그 숭배
트랙의 어떤 느낌을 주기에는 뮤직비디오부터 멤버들의 어떤 뭐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더해진 트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그 해외 작곡가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쓰지는 않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즘 청량하면 이제 뭐 유럽 쪽에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힘을 K-팝 쪽에 쏟고 좋은 트랙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국내 작곡가들이 작업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이제 이 곡도 강화성 작곡가님이라고 근데 또 되게 많은 한국의 가요들을 만든 그렇죠, 특히 발라드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들도 참 많이 쓴 이 작곡가분이 써서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청량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K-팝 안에서의 그 청량을 딱 닮아 있는데 좀 더 가요적이에요. 그쵸, 네, 그쵸. 뭔가 확실히 그 혈관 안에 흐르고 있는 네, 좀 K가 좀 느껴지는 그런 트랙으로서 여러분들 이거 뭐 들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는 봤는데 노래는 못 들어봤다거나 혹은 좀 이제 이 시대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우리 K-팝 둥이들도 너무나 듣자마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너무나 깨끗한 트랙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후속곡이었던 크리스탈까지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가져온 원조 청량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라는 곡인데 이거 약간 맛볼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사실 밀크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밀크 너무 좋잖아요. 근데 청량을 정말 먼저 한 그룹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파파야는 이름부터가 이제 열대과일입니다. 이름부터 열대과일이고 그리고 그 멤버마다 그 당시에는 그 과일 컬러가 이렇게 부여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나름의 세계관 이런 컨셉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막 지금처럼 촘촘하게는 아니지만 되게 느슨하게 이렇게 했던 셈인데 과즙상으로 밀어보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친근함이나 뭐 신선함 이런 걸로 내세웠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청량함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인조로 재편된 뒤에도 뭐 사랑 만들기 같은 곡들이 또 그런 청량함을 되게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각자 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파파야라는 그룹이 그냥 묻힌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핑클, SES가 워낙에 존재감이 컸고 그 뒤에는 뭐 베이비복스 같은 그룹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큼발랄함을 전면에 보여준 그룹이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다 생각하고 후에 이제 이 노래는 오마이걸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나왔을 때도 파파야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그런 점에서 한번 또 가져와봤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저도 좀 오랜만에 이 오리지널 곡들을 또 들어보는 느낌인데 한껏 폐를 열어서 치고 이 청량함의 기운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밀크의 Come to Me 두 곡입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밀크의 Come to Me 듣고 오셨습니다. 제 안에 지금 막 청량이 가득 찼어요. 너무 차올랐고 제가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역사다. 그렇죠. 특히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활동할 즈음에 이제 작곡가, 뭐 매니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엔터업계 수장이 되신 분들. 그렇죠. 이 파파야의 매니저가 이원민 씨입니다. 지금 W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시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봐의 작곡가가 황세준 씨입니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곡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냥 흘릴 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역사 시간이에요. 이거 정말 히스토리 시간이다.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K-팝의 근현대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K-팝 역사 강의 3강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힘을 빼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저희 이제 마지막 3강은 원조 최애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애 미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빠질 수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최애라고 미는 건 아니고 뭔가 K-팝을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어떤 진짜 예전 K-팝의 정말 초기 오브 초기 때 뭔가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티스트들을 이제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게 약간 선 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 평론가나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 K-팝의 시작을 H.O.T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엔 이제 좀 팽팽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오늘만큼은 제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왜냐? 네. 이분들을 저의 원조체로 소개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이죠? 네, 박쥐 같은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길래? 어떤 분들이냐면 네. 솔리드라고 하는 팀이고요. 그 솔리드 때문에 당구장에 그 8번 공이 그렇게 없어졌어요. 야, 얘기하는 사람이면 정말 네. 진짜 라떼야. 네. 이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옛날 사람. 그 솔리드가 이제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정말 멋있다 생각했던 그 이준님이 항상 제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네, 그 에잇볼 오빠 하죠. 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미국이니까 못 들으시겠죠. 네,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네, 그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맞아요. 그 지팡이 끝에 항상 그 8번 당구공이 있어서 저도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구장에 가면 당시 이제 포켓볼이 유행이어서 네. 한 그 세트로 다들 사장님이 사주셔야 되는데 그 공이 꽤 비싸대요. 근데 8번만 없어지면 한 세트를 사야 되니까 이 당구장 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화가 난다. 네. 솔리드가 밉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 네.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 3인조 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데뷔가 사실 제일 인기가 많았고 본격적으로 가요계에서 떠오른 건 1995년에 발표한 2집인데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요건 네. 이제 좀 이 K-팝둥이 어린 K-팝둥이들도 어딘가에서 한번 좀 들어본 곡일 텐데 사실 그 전에 93년에 1집으로 데뷔를 했다가 처참한 대중적 실패를 경험하고 셋 다 완전히 교포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철지부심에서 돌아와서 김형석 씨를 만나서 2집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네. 근데 이 그룹을 이제 원조체이자 K-팝을 어떻게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네. 이 팀이 우선 교포 출신 초기 K-팝에서 교포 뺄 수 있나요? 없죠. 교포 빠지면 이제 완전체를 만날 수 없는 수준. 그렇죠. 네, 그렇죠. 교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꼭 이렇게 팀마다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있어야 됐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외국인 멤버분들 있듯이. 맞아요. 진짜로 필수 요소였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그룹 안에 셀프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프로듀서 역할을 한 멤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팀에 이제 정재윤 씨라고 그렇죠. 너튜브에 있는 그 K-팝 에볼루션이라는 다큐멘터리에도 K-팝의 원조 선생님처럼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해서 전 좀 내심 반갑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이런 인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추구했던 게 정말 진짜 흑인 음악. 지금의 K-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그 장르 음악으로서의 흑인 음악을 제대로 또 보여줬었던 팀이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찐 흑인 음악 문익점 같은 느낌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분들이 이제 제 인생을 좀 망쳤다. 네, 이분들 때문에 정말 최애였다. 제가 이제 음악 듣는 맛을 좀 알게 되었다. 그 정도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워낙 이제 유명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천생연분 이런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차례인데 그 유나님 덕분에 저도 우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만 제가 우긴 건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언타이틀도 연결이 또 되죠. 됩니다. 왜냐면 그 언타이틀은 이제 듀스의 후발주자라기보다는 뒷세대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비록 이제 텀은 짧지만 근데, 듀스가 있고 나서 이제 언타이틀이 있었고 근데 처음 책임져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힙합 R&B를 전면으로 내세운 듀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그 당시에 소비되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이돌에 가까웠어요. 사실 뭐 비주얼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명칭만 없었지. 거의 이제 인기나 활동 양상으로는 아이돌과 흡사한 활동이었죠. 언타이틀은 아이돌에 되게 가까웠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되게 가져가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학교 OST도 부르고 뭐 날개도 부르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듀스를 되게 보고 자란 사람들인 만큼 이제 그 활동도 되게 좀 짧게 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힙합 랩을 또 전면에 드러냈고 또 두 사람 모두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흑인 음악이 이제 전면에 있었다는 점에서 K-팝의 역사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이 멤버인 유건영 씨가 네. 지금의 어떤 세계에서 사랑받는 K-팝의 첫 발자국을 찍었다고 평가가 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그렇죠. 작곡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돌고 돕니다. 그럼요. K-팝 네. 세계관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다. 음악으로 배우는 근현대사다. 네. 제가 언제나 주장을 해보면서 네. 원타이틀 노래 듣고 와야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꼽은 곡 원타이틀의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저 방송 다 하고 나니까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죠? 저희만 신났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흥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듣기 하실 때도 이렇게 공책. 요즘은 공책에 필기 안 하죠. 참. 그렇죠. 이게 뭐 태블릿 PC 급하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메모하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만 신난 게 아니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저희와 함께 K-팝의 역사 함께 되짚어 가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제 추천곡이었죠. 솔리드의 이젠 나를 들려드리면서 K-팝 메이트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